자, 이번 강좌에서는 포물선의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할 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죠. 첫째, 점의 이동.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자, x, y라는 점이 평면 위에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점이 이동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동되어지는 양만큼 갖다가 그냥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m이 y가 y 플러스 n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 우리가 1학년 때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할까? 똑같이 평행 이동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fxy equal to 0라고 하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은 f 어쩌고 저쩌고 equal to 0, 요 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식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x-m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n이 들어간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서 y제곱 equal to 4p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식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 그래서 평행 이동 되어지는 게 y-n의 제곱 equal to 4p x-m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됐죠? 부호 잘 보세요. 부호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이동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달라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징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원래 이것의 특징이 뭐가 있었나요? 초점이라는 게 있었고 준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포물선에 대한 그 특징 잡아나가는 방식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공부하는 타원과 쌍곡선에 관한 이야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어요. 꼼꼼하게 체크합시다. 자, 초점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보고 있자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P0. 이것의 준선은 x equal to 마이너스 p. 이렇게 읽자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요만큼씩 이동이 되는데 재밌는 건 얘는 점이 이동되는 거고 얘는 어때요? 식이 이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한 초점은 어떻게 될까? 초점은 점이 mn만큼 이동되는 거니까 p 플러스 m의 n 이렇게 되어지겠다. m과 n을 그대로 보태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식이 이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x 대신에 x-m이 들어가는 거예요. x-m이 들어가게 되면 x는 m-p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공부하면서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꼼꼼하게 체크합시다. 자,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건 지금 축이 x축이죠. 축이 y축일 때는 어떻게 할까? x제곱 equal to 4py의 꼴. 자, 똑같이 n만큼 n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x-m의 제곱 equal to 4p의 y-n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특징도 잡아서 자, 초점은 일단 0p가 되어져야 되겠죠? y가 p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준선은 반대방에 잡아주자. y equal to 마이너스 p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동이 되어질 때 초점은 mn 들어가는 거죠. 그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들어갔으니까 m의 p 플러스 n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요 자리에 y-n이 들어가요. 그러면 준서는 y equal to n-p 하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거 구분 잘 돼야 돼요. 점이 이동되어지는 상황과 도형이 이동되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다른 꼴이니까 체크를 잘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여기 만들어진 이 꼴이나 이 꼴을 우리는 표준형 포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준형이라 그래요. 앞서서 우리 이거는 뭐라 그랬죠? 기본형이라 그랬습니다. 예, 기본형 포물선을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표준형 포물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얘를 한번 좀 전개 좀 시켜봅시다. 자, 얘를 전개시켜 주게 되면 식이 어떤 꼴로 만들어질까? y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1차식.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투 제로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전개를 하면. 같은 방식으로 얘도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여기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여기 y에 대한 1차식이고 a-x, b-y, c-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어진 이것을 우리는 포물선의 일반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형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포물선 식이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x제곱만 있거나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면서 y항도 있네요. y에 대한 2차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면서 x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포물선의 일반형이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식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y제곱이 나오면 y에 대한 완전 제곱꼴로, x제곱만 나와 있다 그러면 x에 대한 완전 제곱꼴로 바꿔줌으로써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뀌어지고 나면 그것에 대한 특징을 기본형 꼴로부터 이렇게 역으로 추론해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16 이퀄 투 제로라고 하는 도형을 하나를 줬어요. 방정식입니다. 자, 이 도형은 어떻게 생긴 도형일까? 한번 좀 체크해보자. 식의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y제곱이 있고 x항도 있고, 그러니까 y에 대한 2차식하고 x에 대한 1차식이 막 뒤집어 섞여 있어요. 구조를 잘 보니까 이 꼴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x에 대한 1차식 나누어서 정리해 주자. 자, 일단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려면 y제곱하고 4y 묶어주고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y-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써보세요. 얘하고 얘는 여기 지금 4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에 x-3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오른쪽으로 넘길 거니까 이퀄 투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나요? 결과적으로 이 식은 이런 식이다. 이거 지금 표준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특징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이거에 대한 기본형을 체크하자 그랬어요. 기본형은 뭐냐면 평행 이동되어지기 전에 도형을 체크하는 거다. 그러니까 y제곱 이퀄 투 4x 얘를 통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초점이 여기 4 곱하기 1 곱하기 x죠. p가 1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1, 0. 그 다음에 준선은 x 이퀄 투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얘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되겠네. 자, 초점은
여기에서 3, 2니까 4, 2가 되어지는 거고, 준선은 x 대신에 x-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x는 2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예를 그려서 예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사실상 얘기는 다 끝난 거나 진배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위해서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은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꾸려 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좀 이상하네. 1.1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어진대요. 다시 말하면은 현재 지금 원점에 있던 꼭지점이 3, 2로 바뀌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가 지금 3, 2가 되어져요. 3, 2. 그러니까 이 위치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Y축이 이렇게 바뀌고 기존에 있던 X축이 여기로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빨간색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빨간색 그림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특징을 잡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특징을 잡아주면 될까? 바로 이 위치. 이 위치가 초점이 되어지는 거죠. 4, 2. F라고 할까요? 그 다음 준선을 잡는다면 준선은 2가 되어져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3이니까 2면은 대충 여기쯤 되겠다. x equal to 2. 이렇게. 이 초점 잡고 준선 잡으니까 되게 복잡해지네. 어찌됐건 우리가 이동되어지고 난 다음에 도형을 얘기할 때 뭐 친절하게 이름까지 다 얘기할 줄 필요도 있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거 얘기해 주면 돼요. 얼마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졌는가, 꼭지점이 어디로 바뀌었는가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추가로 그림이 그려지다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 지점은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Y좌표가 제로가 되어지는 순간 X는 4니까 이 위치 4다. 절편 정도만 표기를 해주면 도형의 형태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겠죠. 어때요? 됐습니까?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형태의 포물선을 기본형으로부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이 앞으로 2차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반이 되어지는 개념이 될 거예요. 꼼꼼하게 체크해두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